선생님 인생에서는 작업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선생님한테 작업은 뭐예요? 삶이지, 내 삶이지. 그러니까 그 작업 없으면 내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내 분신이. 근데 나는 행복할 때가 작업할 때가 제일 행복하니까. 물론 와이프하고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것도 행복이지만 내가 작업을 못하면 그거는 지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작업이라는 게 놀이 아니에요. 애들도 놀이지. 그때 얼마나 애들이 그럴 때도 그게 모든 정신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자유로운 놀이, 그게 그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내 자신이 그리면서 행복하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또 조금 다르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변화돼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림으로서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하고 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 그림은 그런 좀 사회 비판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삶의 그 변화는 주고 있는 거지. 선생님 그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기억을 회상할 거예요. 옛날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60년대 미국 LA 가셔가지고 이제 그림자 연작이랑 기시원 연작 작품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작품이 원색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약간 평면적인 것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화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작품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60년대 우리가 60년 미흡이라고 이제 서울대학 10명, 홍대 10명에서 60년 미흡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전시를 덕수궁 영국 대사관 들어가는 그 벽에 다가 끌고 60년 미흡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그때 국전 반대하는 그 젊은 혈기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60년대 하고 그 다음에는 2회전 할 때 우리 위의 세대들 박수부, 김창렬 그런 분들이 하던 그 그룹과 우리가 합쳐가지고 악듀엘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63년에 덕수궁 그때 박물관이지 거기서 판화 전시를 기획해가지고 판화 전시를 하면서 나는 판화를 하고 이제 한 점을 불란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문화청에서 주입했는데 그렇게 한 다음 63년에 내가 미국으로 세계 젊은 작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국 협회에서 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뉴욕에 갔었는데 그때
비행기 값 말고 100불을 가지고 갔어. 근데 그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팅을 다 끝나지 못하고 나는 이제 LA로 왔는데, 왜냐하면 뉴욕에 있으면 그때만 하더라도 같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작가로서 성공하기가 힘든 곳이었고, 그래서 난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미국에 입술이려면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LA 와서 학교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오티스 미술대학인데 대학 2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인데, 나는 이제 대학 여기서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성적표 뭐 하나도 안 가져갔으니까 대학을 다시 안다그레이드 다시 한 거지. 그러고 대학원 해니까 4년을 한 셈이지. 근데 그게 어떤 점에서는 좋았던 게, 학교를 하는 곳은 여러 사람이 다 친구로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하고 접촉이 자연스럽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에 같이 있던 그 내보다 나이 많은 그 누나들이지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이 너무 이제 나를 잘 받아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졸업 후에도 세 사람이 그 스튜디오를 같이 해가지고 20몇 년을 가족같이 지냈어요. 자기 남편 얼굴 보는 시간보다 나를 보는 시간이 더 많지, 우리가. 왜냐면 9시에 나와서 저녁 때 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잘해주고, 가족같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지. 근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빌렸는데, 나중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파나 기계도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전시장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계속 해왔죠. 그리고 학교 다닌다는 게 바깥에서 작가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난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미국 사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셈이지. 학교 올 때 내가 페인팅도 하지만 조각을 부전공으로 택해가지고 했었는데, 페인팅은 여기 있을 때는 좀 액션적이면서 조금 동양적이었어요. 이렇게 주로 나이프로 그렸는데 그 운동력이 많은 그런 그림이었어. 그러다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는 내가 이제 조각을 하다가 보니까 단순한 조각이 아주 미니멀하고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있는 공방에 들어가서 있는 나무로 가지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형태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기하학적인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기하학적인 형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 페인팅도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죠. 한 선생님이 그 아프리칸 조각을 컬렉션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학교에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의 콜렉션을 전시하는데 야 너무 이 아프리칸 조각이 이런 조각이 뭐라 그래 이걸 이렇게 보면 그 조형 자체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 정신적인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작품들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칸 조각이라든가 또 남미의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전시를 하는 곳을 많이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또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보면 원시적인 작품이라 하는 게 대부분 기하학적이에요. 방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원색적이고 그 형태가 다 기하학적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아메리칸 인디안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유럽의 원시 때의 작품과 미국의 원시 때 작품과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러고 그 색이 강렬하고 그런 걸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연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내가 갔을 때도 LA 부근에는 광활한 그 평야라든가 이제 LA는 특히 또 바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내 그림이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평원, 강렬한 햇빛, 그다음 산이라든가 이런 게 산은 LA 별로 또 없거든. 산에 가도 LA 그쪽은 조금 숲보다 좀 맹둥산이 많아요. 비가 많이 사막지대였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원래 LA가 남미 사람들이 살던 곳이거든. 그러니까 멕시코의 영향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LA라 하는 곳이 좀 그런 원시적 경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있을 때도 멕시코에서 올라온 작가들 작업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색을 많이 쓰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 영향이 아니고 그 자연에서 작가들이 이렇게 단순하면서 광활하고 강렬하고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한 것 아닌가. 나도 그게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뉴욕의 영향보다는 멕시코 또 이쪽 그러니까 서쪽 부분에서 오는 작업의 그 경향이 뉴욕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산업적인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서 플라스틱 같은 게 또 많이 배출되고 알루미늄 그리고 어떤 작가들은 알루미늄에 작업하는 증거도 있고 그럼 나는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에 처음 대면을 했는데 그때 플라스틱에다가 샌드블라스팅을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게 내가 여기 와서 플라스틱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될 거예요.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먹고 살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시원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적인 모습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 작업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한사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은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고 또 시작과 끝이 없다는 그런 이제 철학인데, 그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나라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하나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찬스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 외국을 받아들여 흡수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 그래서 그 한사상이라는 것이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돼서 자기 걸 만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 그림이라는 걸 그 어떤 연관성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이제 원이나 타원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그 형상들은 8궤에서 이제 8개가 항상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우리 사상에서도 가져온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림이라는 게 무슨 사상을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안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강조를 안 하게 됐죠. 비시원 시리즈를 하고 보니까 건축에서 그 윈도우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림에도 작가가 그 너무 자기가 갖춰진 상태보다 그 윈도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흡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바깥을 보기도 하지만 바깥에서 내 자신을 보는 그런 것이 윈도우라는 타이틀로서 아주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윈도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윈도우 형태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차차 하면서 부서지고, 그 다음에는 공기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고 안에서도 보고, 바깥에서 공기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 그래서 이제 남과의 어떤 주고받는 관계성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작품은 윈도우 프레임에 그 하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도 되지만 아니 공기지, 말하자면 어떤 털이라 하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공간과 앞에 있는 공간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형태가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윈도우 시리즈 많이 했죠. 그러다가 프레임이 없어지고 그냥 생면이 이제 바깥 생면이 되기도 하고 안에 생면이 면으로 바뀐. 이게 옷고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접힌 소매자락처럼 보이기도 한 그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윈도우 시리즈 하시다가 이제 완전 또 즐거운 사람 형태로 좀 비유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는 댄싱 시리즈도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댄싱이 박스 시리즈 이렇게 세워보시다가 네.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약간 이런 유기적 형태가 모습의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럼 박스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지옥의 문인가. 난 그런 것 아주 싫어하니까. 그런데 오다 보니까 저 상점에서 썩어남은 박스를 이렇게 재놓잖아요. 거기서 부뜩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런 지옥의 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내가 생명을 좀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를 다시 누워있던 걸 다 세워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댄싱 박수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은 그게 아직도 계속되는데 집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박수지. 그런 걸 이렇게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하면 평면이 아니고 또 입체적인 걸 이걸 좀 해볼까 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워있던 인간들을 되살려서 이제 생명을 집어넣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게 된 거죠, 그거는. 댄싱 시리즈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때 박스 시리즈를 하다가 박스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요놈이 종이 박스니까 섭해지면 내려앉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댄싱 시리즈라는 생각. 내가 댄싱 시리즈라고 직접적이 아니고 그 박스가 바라는 어떤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됐으면 내가 타이틀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내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내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자꾸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게 막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박수도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좀 자유롭게 뭐가 생각이 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댄싱 박수를 한 거지.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굉장히 활력도 주고 사람의 활력이 생기면 또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액션이라든가 이게 연결되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모든 걸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생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자연히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아무리 좀 비참해도 오케이, 좋습니다. 네. 해피, 다시 해피. I'm happy enough.